여러분, 주변에 보면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살 안 찌고 날씬한 년들 꼭 있죠. 그런 사람 보면 나도 힘들게 운동 안 하고 살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 드실 거예요. 빡센 운동은 자신도 없고, 빡세게는커녕 매번 헬스장 가는 것도 작심삼일로 끝나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 찾아보고 경험으로 알게 된 대박 사실인데요. 체지방 빼는 데는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힘들게 운동 안 하고도 체지방만 쏙 박살내는 딱 세 가지 방법 엄청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66kg에서 48kg까지 빼면서 진짜 크게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살 빼려면 일단 최대한 적게 먹고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맘만 먹으면 입이 터져가지고 밤에 안 먹던 라면 먹고 떡볶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리고 맘 먹고 운동하잖아? 그럼 일단 운동하면 힘들어서 지쳐. 집에 오면 너무 배고프니까 나 오늘 운동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하면서 더 먹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운동으로 살 뺄 생각 하지 마세요. 운동으로 먹은 걸 만회하려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오늘 좀 많이 먹었으니까 나 러닝 좀 하고 와야겠다. 어제 술 마셨으니까 오늘 두 배로 빡세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운동이라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해져. 양심 없이 먹은 걸 만회라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먹는 걸 더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배고프니까 편의점 잠깐 들리고, 카페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달달한 음료 마시고, 저녁 먹고 나서는 뭔가 허전하니까 뭐 빵 하나 있으면 먹고,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전체로 놓고 보면 깜짝 놀랄걸요? 계속 먹고 있으실 거예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체중은 크게 늘었고, 결국 다이어트에서는 식단이 중요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직접 해보니까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내가 먹은 걸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운동보다 내가 하루 동안 뭘 먹고 있는지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칼로리를 하나하나 계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것을 먼저 봤어요. 밥 먹고 습관처럼 먹는 디저트. 옆에서 아들이 뭐 먹고 있으면 한 입만 하면서 먹고 있던 과자 젤리. 배 안 고픈데 입 심심하다고 먹던 달달한 음료. 집에 와서 심심해서 시키는 야식. 주말에 넷플릭스 보면서 먹는 배달 음식. 저는 오히려 밥보다 이런 게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갑자기 샐러드부터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내가 먹고 있는 이런 걸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이어트 훨씬 쉽지 않나요? 내가 운동 1시간 하러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내가 먹던 달달한 음료 하나 안 마시기. 달달한 거 말고 다른 맛있는 걸로 대체하기. 옆에서 과자 먹는다고 한 입만 하면서 먹지 않기. 이 정도는 해볼 만 하잖아요. 저처럼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체중이 멈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량을 더 늘리기 전에 내가 운동했다는 이유로 뭘 더 먹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이어트 한다고 배고프게 두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진짜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요. 살 빼겠다고 한 끼를 너무 조금 먹으면 저는 결국 더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시작하면 점심에 샐러드 먹었어요. 쫙 드레싱 뿌려가지고요. 고기 조금 먹고 밥은 최대한 안 먹고 그럼 막 엄청 뿌듯하다? 나 다이어트 한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슬슬 배고프기 시작해요. 처음엔 참죠. 커피도 마셔보고 물도 마셔보고 참아요. 근데 내가 집에 갈 때쯤이면 머릿속에는 음식밖에 생각이 없어. 그래서 집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만 딱 하루만 라면 먹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라면을 끓여요. 라면 먹고 나면 또 입이 팍 뭐가 아쉽거든. 그럼 냉장고 열고 냉동실 열고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는 거야, 후식으로. 그러고 심하면 오늘 영화가 재밌어.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가 재밌어. 그러면 이제 배달앱 키고 오늘은 망했어. 오늘은 치팅데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다음날 죄책감 들어요. 어제 너무 먹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먹어야겠다. 그래서 또 샐러드 먹어요. 드레싱 쫙 뿌려가지고. 그리고는 밤에 또 입 터지지. 전 예전에는요, 이게 제가 식욕이 많아서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살은 누가 빼는 거야? 살 빼는 사람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샐러드 먹고 잘만 빼는데 나는 왜 못 참지?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하루 종일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배고픈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점심 한 끼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먹었고요. 그리고 끼니를 제대로 채웠어요. 아, 잘 먹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근데요. 오히려 이렇게 먹으니까 하루 전체로 먹는 양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요. 점심을 제대로 먹으니까 오후에 디저트 생각이 덜 나고, 저녁을 제대로 먹으니까 밤에 뭐가 막 먹고 싶은 그런 게 없어져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서 느낀 게 비슷했어요. 다이어트는 한 끼를 얼마나 적게 먹느냐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루 전체를 얼마나 무너지지 않고 내가 먹고 있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고통스럽게 참아가면서 입이 터지는 거를 막아가는 분들, 내가 의지가 약한가? 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제대로 먹기는 했나? 아침 공복에 커피로 때우고, 점심에는 샐러드 먹고, 오후에도 커피로 버티고, 그럼 밤에 떡볶이 못 참죠. 내가 밤만 되면 입 터지시는 분들, 더 참으려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망했다고 계속 망치지 마세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번 많이 먹었다고 다이어트 망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떡볶이 한 번 먹으면 세상이 무너져 있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심까지는 완벽하게 먹었는데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네?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망했어. 오늘 망했어. 근데 술 한 잔 마셨다고 다이어트가 망한 게 아니고,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미 먹었는데 뭐? 카페 가서 디저트 먹고, 어? 집에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고, 이미 뭐 오늘 망했는데 뭐 조져 그냥. 어? 카페 가서 디저트 먹고, 집에 가면서 뭐 아이스크림 과자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뭐 망했으니까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러다 뭐 어떡해요. 내일이면 뭐 약속 있지 또. 그럼 뭐 다음 달 그래 다음 달 1일부터 해야겠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 점심 많이 먹었다? 뭐 저녁은 그냥 클린하게. 어제 야식 먹었다? 그럼 오늘 아침부터 다시 클린하게. 다시 다이어트 돌아오는 거죠. 운동 하루 못했다? 내일 하지 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고 다음날 굶어서 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폭식한 다음날 아침 굶고 점심 샐러드 먹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건 또 배고파져서 저녁에 먹어요. 그래서 평소 먹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딱 10일만 내 몸 대사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10일 만에 5kg를 빼고 천천히 66kg에서 48kg까지 온 거거든요. 이렇게 살 빼는 동안 매일 완벽하게? 절대 아니죠. 떡볶이도 먹고 어느 날은 피자 햄버거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근데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한 끼 많이 먹은 걸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보는 체중은 먹은 음식, 수분, 염분, 뭐 배변 상태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계 숫자 하나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며칠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살을 성공적으로 빼는 사람은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오늘 무너지고도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결국 빠지더라고요. 이걸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폭식했다고 망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 꼭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으로 먹은 걸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배고프지 않아도 계속 입 심심하다고 먹고 있는 건 뭔가 하루를 살펴본다. 두 번째,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배고프게 두지 않고 한 끼를 제대로 먹어서 밤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고 다이어트 포기하지 말고 바로 다음 끼니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원래대로 돌아오기. 전 예전에 살 빼려면 진짜 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폭식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래야 살을 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못 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66kg에서 48kg까지 빼면서 느낀 건 완전히 반대였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고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물론 운동 없이라고 해서 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 너무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살 빼는 데는 운동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앞으로 비우고 채우는 빛의 웰니스 채널에서는 단기간에 몇 킬로 빼고 다시 찌는 다이어트 아니고요. 평생 요요 없이 힘들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과 비우고 채우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혈당이 중요한지,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먹고 움직여야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을 빼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몸을 이해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빛의 웰니스 채널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다 보면 막막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내 몸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답하시다면 아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